마인드 해킹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의 행동 대부분은 습관의 지배를 받습니다. 좋은 습관도 있지만 자신도 모르게 반복하는 나쁜 버릇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버릇은 어떻게 고쳐야 할까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상규 심리학자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상교입니다. 버릇은 단순히 고쳐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행동의 상당 부분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기도 하죠. 그렇군요. 박사님, 우선 버릇이라는 게 심리학적으로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한 번 생긴 버릇은 고치기가 어려운 걸까요? 버릇은 반복적 행동으로 인해 거의 무의식적으로 수행되는 자동화된 패턴입니다. 뇌가 특정 자극에 대해 효율적으로 반응하기 위해 만들어낸 일종의 지름길이죠. 예를 들어 특정 장소에 가면 담배를 피우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손톱을 물어뜯는 등의 행동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패턴은 뇌의 신경 경로에 깊숙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의식적인 노력만으로는 그 자동적인 반응을 억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마치 잘 닦여진 길을 벗어나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과 같아서 상당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자동화된 패턴. 그렇다면 이 강력한 자동적인 반응을 어떻게 의식적으로 통제하고 바꿔나갈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버릇을 고치는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인식입니다. 어떤 버릇을 왜,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하는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버릇이 일어나는 계기와 그 행동을 통해 얻는 보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대체입니다. 문제의 버릇 행동 자체를 없애려고만 하면 그 자리에 공백이 생겨 실패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버릇이 일어나는 계기에 반응하되 문제의 행동 대신 다른 긍정적이고 건강한 행동으로 루틴을 대체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셋째는 반복과 강화입니다. 새로운 대체 행동을 꾸준히 반복하여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고 그 행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스스로에게 작은 보상을 제공하는 등으로 강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인식이 정말 중요하군요. 단순히 고쳐야지 생각하는 것에서 나아가 구체적인 계기와 보상을 파악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계기와 보상을 파악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네, 습관 추적 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유용합니다. 버릇이 나타날 때마다 시간, 장소, 함께 있는 사람, 그때의 감정, 버릇 행동 자체,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 얻는 결과나 느낌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기록을 통해 자신의 버릇 패턴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어떤 상황에서 버릇이 잘 나오는지, 어떤 감정이 버릇을 유발하는지 등의 트리거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습관 추적 일지라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자신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그런데 대체할 행동을 찾는 것은 또 다른 과제 같습니다. 어떤 행동으로 대체해야 할까요? 대체 행동은 원래 버릇을 통해 얻었던 보상과 유사한 기능을 하면서도 건강한 행동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손톱을 물어뜯었다면 손톱 물어뜯기가 아닌 심호흡, 짧은 명상, 스트레칭, 아니면 간단한 손운동 같은 것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체 행동이 원래 버릇이 나오던 그 계기에 바로 실행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다소 어색하더라도 꾸준히 시도해야 합니다. 보상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건강한 대체 행동. 이것이 핵심이겠네요. 그런데 버릇을 고치는 과정에서 분명 실패하거나 좌절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실패는 버릇 고치기 과정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무엇이 문제였는지 배우고 다음 시도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책하기보다는 이번에는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었구나. 다음에는 이렇게 바꿔보자 라고 생각하며 다시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그간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또한 버릇이 유발되는 환경을 바꾸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인터넷 서핑 버릇을 고치고 싶다면 특정 시간대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을 제한하거나 인터넷 사용 기록을 추적하는 앱을 사용하는 등의 외부적인 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환경 설정까지 바꾸는 전략이 필요하군요. 버릇 고치기가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메커니즘과 환경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맞습니다. 버릇은 단순히 의지력만으로 고치기 어렵습니다. 뇌의 자동화된 패턴을 이해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작은 성공에도 스스로를 칭찬하며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장기적인 성공으로 이어지는 열쇠입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더라도 꾸준함이 쌓이면 반드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상규 박사님 말씀처럼 버릇 고치기는 자신을 이해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며 인내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박사님의 전문적인 분석과 구체적인 조언을 통해 버릇을 어떻게 고쳐야 할까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얻을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버릇 때문에 고민이셨던 시청자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시청자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인드 해킹 오늘 순서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